안녕하십니까, 안현차입니다. 오늘은 민법 공부반복 4 합격 비법 해가지고 당일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면 그 전날 다 보고 간다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죠? 자, 먼저 이 당일치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집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공부할 때가 되거든요. 자, 문제집을 활용할 때는요, 첫 번째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모의고사 풀듯이 먼저 풀으시고요. 스스로가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정독하는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집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모의고사 풀듯이 하는 요 단계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천천히 풀어버릇 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도 천천히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 엽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가 있는데, 물론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디하게 푸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꼼꼼히 복습을 하고,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한 번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2번, 문제집에 절대로 정답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보고는 기억을 잘 못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두세 번,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뭐밖에 안 보이냐면 정답 체크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문제집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 풀듯이 푸실 때는 연습장을 이용해 가지고 정답을 표시해야 되고요. 절대로 문제집에다가 정답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뭘 표시하냐면 본인 스스로 채점을 하셔 가지고요. 틀린 문제 번호에다가 1번에다가 X, 이렇게 틀렸다는 사실을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과정을 몇 번 이상 반복해야 되냐면 3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요 세 가지를 하면서 3번 못하겠다 그러면 뭘 빼야 되는 거죠? 강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정독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강의를 듣고 정독하고 복습하고요. 두 번째, 문제집에다가 절대로 정답에다가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그 대신 나름대로 채점을 하셔가지고 틀렸으면 문제 번호에다가 가위표를 표시하시고, 이런 과정을 몇 번 이상 반복해야 돼요?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기 전날 반드시 당일치기를 해야 됩니다. 당일치기는 필수예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일주일만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2, 3일만 지나도 가물가물해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가요? 아무튼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봐야 시험장에 가셔서 헷갈리지 않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당일치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했다 그랬죠? 사법시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합격하는 친구들은 매번 당일치기를 꼭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당일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요약집 가지고요. 정관문 요약집, 그것도 양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서는 말도 안 되고, 뭐 강사가 만들어진 특수 프린트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시험 보기 전날에는 내가 취약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헷갈려하는 거, 그거를 반드시 뭐예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당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비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문제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뽑아왔어요.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공부하실 때 절대로 지문에다가 뭘 체크하면 안 돼요? 정답을 체크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뭘 체크하다고요?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문제번호에다가 뭐죠? X표를 해두는 거죠. 자,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3번 반복을 해요. 3번 반복을 하면 이제 문제집에 이렇게 3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 2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 한 번도 안 틀린 문제는 표시가 안 되겠죠. 한 번 틀린 문제도 표시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시험 보기 전날 6과목 전과목 문제집을 다 꺼내 놓고요. 요 3번 내지 2번 틀린 문제만 하루에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잘 틀린 약점 부분만 전날 전과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집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다면 틀렸다는 사실 이렇게 틀렸을 때마다 X표를 하셔가지고요. 시험 보기 전날 전과목 3번 내지 2번 틀린 문제만 푸신다면 그것으로서 뭐죠? 당일치기가 끝나는 거죠.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오후 4시 정도면 전 과목이 다 끝난대요. 아침부터 하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 과목 약점만 다 골라서 확실하게 봤으니까 마음도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면 내일 어떻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컨디션도 좋고 자신감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당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요 문제집을 공부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고 손쉬운 당일치기 비법이니까요. 꼭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시고 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